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는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시 보건국 대표단이 글로벌 의료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도를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응연 칵히엔 하노이시 보건국장을 비롯한 보건국 및 하노이 지역 병원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수원아주대학교 의료원, 분당차병원, 분당재생병원, 고양호 힘스피부과 등 경기도가 보유한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둘러보며 최신 의료 정보 시스템, 응급의료센터, K-뷰티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류영철도 보건건강국장과 정인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의 접견을 통해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밀도 있는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베트남 하노이 보건국 대표단의 방문이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3년 3월 베트남 하노이시와 보건의료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베트남 하노이시 및 호치민시 보건부 추천을 받은 의료인 8명이 도를 방문, 도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등 12개국 25개 지역과 보건의료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영철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방문이 베트남 하노이시와 그간 쌓아왔던 우정을 재확인하고 의료 분야 교류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의료 분야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의료산업이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이 경제, 문화, 관광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의료기관, 병상수, 의료종사, 인력 전국 1위 등 탄탄한 의료 인프라 기반 및 우수한 병원 경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의료 벤치마킹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압류 관련 뉴스입니다.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 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 7천 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 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 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 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2018년 1,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 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외에도 가압류,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등기 등 다수의 권리 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되었다. 이익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 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 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선 입찰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 대상 2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개 시군에서 발굴한 26개 노선을 대상으로 18일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노선은 택지개발지구 등 교통대책을 위한 17개 신설노선과 수익이 나지 않아 운송업체에서 반납을 희망한 5개 노선이다. 지역별로는
파주시 1개, 화성시 3개, 광주시 3개, 이천시 1개, 용인시 5개, 광명시 1개, 수원시 1개, 김포시 3개, 안성시 1개, 의정부시 1개, 의왕시 2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22개 노선 중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15개 노선은 서울시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도는 내년 7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최종 확정 노선의 입찰과 선정된 운송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주 공공버스 과장은 현재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이 운행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스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2020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필요 노선이 적기 운행되도록 상시로 노선 수요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형 중공영제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 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사업 16개 노선은 입찰 공고 중으로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운행 개시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방치 건축물 정비 우수 지자체 선정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평가에서 건축행정 절차 미성, 시공, 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 12개 지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정을 전달받았으며 별도의 시상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선정됐고 도내 기초지자체로는 용인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앞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2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도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42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과 동시에 정비 TF 운영을 통해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건축행정 우수지자체 선정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임금교섭 결렬 등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으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민들의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감축 운행되는 광역전철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막차 운행 시간 연장을 실시하며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경우 예비차 및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외버스는 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33회 증례할 예정이며 이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마을버스는 682개 노선 2,457대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노선 연장, 막차 1시간 연장 운행 등을 실시한다. 택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부재 해제를 통해 1일 4,566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도내 전철역사 등 현장을 확인하고 파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 의경기도 관련 뉴스입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수기민주주의 실현의 장린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날 경기도가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축제가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토론과 수기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남권도 소통협치국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날 경기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서 국장은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이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관리주의 모형에서 능동적 협치 주체로 바라보는 주민 협치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도민 참여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토론과 합의 과정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어 새로운 주민 참여 공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스웨덴, 알메달렌과 덴마크, 폴케메데 행사에 대해 소개하면서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집단 간 소통의 장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며 기회의 평등과 도민의 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날 경기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크게 개막식 및 폐막식, 소통의 장, 정책 홍보 부스 등 부대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행사 첫날인 다음 달 6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비전 선포식이 진행된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경기도민이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라는 비전 아래 도민주도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가능한 정책 참여 확산, 수기 민주주의,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군협의체 활성화, 도시군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도민 주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의제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력 정책을 구현하는 정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메인 행사인 소통의 장은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청년들의 우리 이야기, 김재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섬대회, 시군 열린 토론회,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정책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는 500여 명의 도민이 주제당 30여 명으로 나눠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 토론의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종합토론 및 소통의 장으로 펼쳐진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우리 이야기는 동두천 청년협의회 30여 명이 참가해 경기도민, 우리의 청년 정책을 주제로 이틀간에 걸친 토론을 벌이는 행사로 마련되며 김재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는 너, 나,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참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 콘서트로 꾸며진다. 아울러 예선을 거쳐 선발된 7개 팀이 경기도를 변화시킬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자운을 겨루는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와 용인, 군포, 안산, 성남, 광명 등 5개 시군이 시군별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시군 열띤 토론회 경진대회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 등 민선 7기의 핵심 정책과 도내 주요 시군을 대표하는 정책이 전시되는 도, 시군 정책 홍보, 부스와 예쁜 이미지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플라워 포토존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끝으로 다양한 형식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토론 결과에 대해 종합 의견을 나누는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정책축제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날 경기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15일 개설된 정책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남권도 소통협치국장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도민 참여 및 소통과 공감의 모범적 사례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도민 주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한 발씩 발전해 나아가고자 하며 본 행사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농식품 박람회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식품 박람회 G푸드쇼 2019가 오는 20에서 23일 서울 코엑스 비원홀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관하는 G푸드쇼는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경기도의 대표 농식품 박람회다. G푸드쇼 2019는 더 누리게, 더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G푸드쇼의 5대 가치인 인증, 세대, 환경, 우수상품, 모임을 담은 5G 라이프 컨셉으로 속도의 빠름이 아닌 가치 확장의 빠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시를 구성했다. 인증은 친환경 놀이터, 학교, 스마트 플레이어 카페, 지역 화폐 홍보관 등으로 구성했고 세대 이벤트홀은 일자별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환경구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 터널, 친환경 수경 농업 설치 등 환경 보존의 가치를 알린다. 우수상품구역에서는 50여 개 참여 농가들이 경기도 내 우수 농식품을 홍보 판매한다. 모임구역에서는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귀농귀촌, 공유농업 등의 상담 부스가 운영되면서 농촌의 미래, 청년 농부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한다. 그리고 같은 농업관, 경기학교 급식 홍보관, 경기귀농귀촌 상담센터, 공유농업지원센터, G마크 홍보관, 청년농부관, 6차 산업관 등으로 구성한 주재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행사장 내 마련된 이벤트홀에서는 일자별로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20일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푸드위크 바이어 상담회를 연계해 G마크 및 경기도 제품을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 및 안내하고 바이어 매칭을 통해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21일에는 전통을 넘어 평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반도 상차림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어 22일 열리는 경기도 농식품 프로모션 행사, 경기도 농식품 창고대 개방에서는 경기 우수 농특산품은 특별 할인가로 선보이며 현장 관람객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기 우수 농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23일에는 한국의 전통 민족주를 되살리고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국가 양주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는 14개 시군 50개 이상의 G마크 인증 농가 및 식품업체가 참여해 경품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G푸드 라이브 쇼 등이 함께 열린다. 다음은 기술 교육 박람회 관련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수 신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할 2019 경기도 기술교육 박람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2019 경기도 기술교육 박람회는 기업,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을 홍보,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공급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기술 전시와 함께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 설명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스트레인 센서,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 이동, 로봇 위치 인식 및 맵 작성, 시각 인공지능 기반 휴먼 동작 분석 및 평가, 공공인공지능 오픈, API 데이터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 얼굴 영상을 이용한 생체 신호 측정, 초고색 비색계, 습도 센서, LED 집착 모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적용, 도입하길 원하는 업체, 기관을 대상으로 1:1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업무 협력의 장인, 비즈니스 파트너링 코너가 운영된다.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수요차인 대기업을 연계시켜 부품, 소재에 대한 구매 및 납품을 상담하는 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신기술에 대한 최신 경향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F&P 파트너스 김윤영 이사가 기술 교류 활성화, 전략 제안, 해운 특허법인 김웅 변리사가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 기술,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 및 강연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 산업단지공단, 경기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경기도 기술교류 활성화율 공작 포상 수여식, 경기도 기술의전 및 사업화 실무 협의체, MOU, 공급 수요 기술의전 협약식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려 박람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경기도는 앞으로 기술의 전과 교류 활성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꾸려나갈 것이라며 기술 교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관, 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